안녕하세요, 다이킬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다루려 합니다. 참고로 이건 젠슨항이 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주인공 아니에요. 저번 엔비디아 영상과 이어지기 때문에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젠슨항과 일론 머스크의 결별이 어떤 판을 만들었는지, 이게 왜 제목대로 위대한 것인지 아시려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기업 스토리와 경영 전략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 같이 큰 흐름을 잡아가면서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되었으면 하는 의도고요. 저는 업계인으로서 진짜 지금 이 두 기업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의 모빌리티, 젠슨 황의 야망과 의도가 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한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뜬금없이 자율주행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자사 모바일 GPU 칩 테그라로 람보르기니나 아우디 같은 하이엔드카 업체랑 협업하면서 인포테인먼트 만들어 왔습니다. 원래 테그라가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었다가 말아먹은 건데 자동차 시장에서 활로를 되찾습니다. 젠슨항이 보면 실패해서 배우고 잘하는 분야 찾아서 확장하는데 천재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인포테이션 전용 GPU만 따로 만들었는데 원래 모빌리티, 엔비디아에서 꾸준히 하던 사업이고 잘 아는 분야입니다. 엔비디아가 GPU 발열이 심해서 자율주행 어렵다는 정보가 많은데 그건 좀 틀리고요. 10년 전부터 저전력 차량용 GPU는 따로 개발해왔습니다. 테슬라 초기 모델 S도 엔비디아랑 협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테슬라 공홈에 그때 뉴스가 남아있습니다. 2011년 모델 S가 테그라 탑재하는 협업을 계기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황통수 주특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황통수는 5년 10년 뒤에 뭐가 시장을 지배할지 감을 잡고 선점하는 데는 1등입니다. 사실 젠슨 황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와 만나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칩 개발을 하고 2015년 1월에 시제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5년 3월 GTC 2015에서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를 초청합니다. 테마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인데 젠슨 황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인상 깊은 인터뷰입니다. 대화를 보시면 서로 상당히 리스펙을 하는데요. 이 젠슨 황이 그 젠슨 황이 맞나 싶을 정도고 일론 머스크도 그 일론 머스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참 겸손합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서로 경영자 이전에 천재적 엔지니어로서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나 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서로 필요한 존재였죠. 당시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었고 테슬라도 절대적으로 GPU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칩 드라이버 PX를 공식 발표합니다. 2016년 8월 젠슨 황은 일론 머스크의 회사 오픈 AI에 슈퍼컴퓨터 DGX-1을 선물하고 자기가 직접 설치까지 해줍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사이 좋아 보이죠? 젠슨 황이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계속 협업을 하고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보다 자그만치 21배나 성능이 더 좋은 칩을 발표하면서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수준인 게 엔비디아 칩을 쓰려면 소프트웨어도 엔비디아 걸 써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건 통합 OS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겉돌면 당연히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엔비디아가 뭐 자기들 것만 쓰게 갑질했다 이런 건 좀 거리가 멀고요. 이런 케이스는 그냥 대부분 서로 잘 배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기네들 반도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뜬금없이 21배나 성능이 월등한 칩을 내겠습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랑 일하면서 계속 자기네들 자율주행 칩 업그레이드하고 사업 확장 잘했죠. 그리고 자율주행만 결별이지 테슬라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 A100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쟁점은 테슬라가 iOS라면 엔비디아는 안드로이드다 라는 시각인데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OS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라는 큰 틀을 두고 생각해야 되고요. 두 개의 AI 메커니즘도 완전히 틀립니다. 아다시피 FSD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이 사물을 보는 원리를 재현하는 AI죠. 그래서 로봇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FSD에서인 인공지능은 훨씬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론 머스크는 이걸 화성 개척까지 생각하고 만든 확장성 아닙니까?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는요, 오직 자율주행 차량에만 특화된 AI란 거지. 물론 이것도 여러 운송수단에 적용 가능한데 기술적인 거 다 생략하고 말하면 그냥 맞춤 인공지능입니다. 자율주행만 되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이런 게 엔비디아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잘하는 걸 발견해내고 선점하는 데는 1등입니다. 라이다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도 그걸 다른 걸로 커버하면서 결국 길을 찾습니다.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자신 없는 건 처음부터 안 건드립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가는 거는 안드로이드 같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최초가 되는 게 엔비디아의 필승 전략이고 이때까지 경쟁에서 생존한 방식입니다. 분명히 다음 거대한 경제는 자율주행이고요. 젠슨왕이 노리는 건 완전 자율주행 최초 타이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엔비디아 스타일인데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충실합니다. 항상 뭐든지 최초의 이미지를 만들고 선점해온 기업이에요. 젠슨왕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자기가 룰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또 지금 시장 상황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반면에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iOS는 아이폰이 최초의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립이 된 거죠. 테슬라가 추구하는 건 비슷할지 몰라도 상황은 완전히 틀립니다. 젠슨왕의 야망은 무조건 업계 최초 타이틀입니다. 테슬라가 유리해 보이지만 젠슨왕도 전략이 있고 사실 테슬라가 갈 길은 아직 만만치 않거든요. 자, 젠슨왕이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독보적인 우위가 아니고요. 자율주행과 같이 잡아야 되는 게 인포테인먼트 시장인데 이게 5G 시대가 되면서 더 커지고 있죠. 인포테인먼트로 따질 것 같으면 쪽수 많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진영이 더 유리합니다. 또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로서 아직 극복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테슬라 주식 사는 사람들이나 테슬라 자동차 가진 분들이 표준이 아니에요. 표준은 그런 거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임포테이션 경험인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테슬라의 심플한 임포테이션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사실 익숙해지면 그게 더 좋은데 거기다가 테슬라가 가격까지 비싸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은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옆에 물리 버튼들이 달려있어야지 조작이 편하다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또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기능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있어 보이거든. 근데 테슬라는 썰렁해. 그나마 싸다는 모델 3 안에 보니까 이거 완전 깡통인 거지. 테슬라는 이런 인식도 바꿔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 틈을 엔비디아가 잘 팔고 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파트너 회사들이랑 협업하면서 이런 임포테이션까지 자연스럽게 접수해버리니까 오히려 쪽수로는 더 유리한 꼴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많이 쓰면 표준이 됩니다. 이걸 젠슨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젠슨왕이 실패하면서 느낀 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봤자 쓰이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였거든요. 엔비디아는 범용적으로 업계 표준부터 만들고 나서 그 생태계 안에서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우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만들면 또 거기서 확장성이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엔비디아가 위기 속에서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이겨온 방식입니다. 바로 이 업계 표준부터 먼저 잡고 거기서부터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온 게 엔비디아가 게임을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만큼 업계 표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상징적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유리한 점이 그냥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랑 파트너십 맺고 자율주행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말했다시피 엔비디아 파트너십 노하우는 30년에 자그마치 30년에 걸친 DNA입니다. 그 짓만 30년 동안 했어요. 협업 능력이랑 실적은 업계 압도적인 원탑. 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가 싫어가지고 엔비디아랑 할까요?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싫다고 협업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 오는 건 누구나 다 알고요. 테슬라도 오히려 협업에 적극적인 회사예요. 왜 엔비디아랑 동업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파트너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일하기 쉽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협업 능력이 인텔, AMD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엔비디아가 실주행 데이터가 약점이었는데 이제 파트너만 370개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엔비디아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능력이 세계 최고인 기업입니다. 조직적인 완성도로 따지면 테슬라보다 더 진화한 조직이에요. 실리콘밸리 기업 중에서 압도적 평가 1위입니다. CEO 평가 99%. 일론 머스크가 성격상 사람 대하는 걸 어려워해서 오해를 많이 사는 타입인데 비해서 젠슨 황은 더 둥글둥글하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또 본인도 엔지니어로서 아직 현장에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일하죠. 어째 보면 일론 머스크와 좀 비슷한 타입의 CEO인데 오히려 경영자로서의 역량은 경험 면에서 젠슨 황이 한 수 위입니다. 또 젠슨 황의 무기 바로 선빵 능력입니다. GTC 2022에서 보여준 벤츠 자율주행 데모는 그냥 자율주행이 잘 된다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 안에서 생활을 하죠. 이게 사실 자율주행 경제의 미래나 마찬가지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조금씩 헛짓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 벤츠는 자율주행 중에 사고 나면 회사가 책임진다는 정책까지 발표했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점점 플랫폼 형태가 돼가면서 커넥티드 카의 경제가 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란 커넥티드 카는 같이 가는 건데 이 커넥티드 카의 구체적인 비전을 젠슨 황이 바로 선빵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젠슨 황의 의도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카 시장을 먼저 잡고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수익의 1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게 회사 철칙이죠. 지금 엔비디아 매출에서 유일하게 적자나고 있는 게 자율주행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수익 중 대부분을 지금 자율주행이랑 메타버스에 쏟아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분명히 젠슨 황의 의도는 시장 선점에서 업계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계 표준은 항상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업계 표준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일론 머스크는 마스터 플랜 3를 언급하게 됩니다. 스스로 경쟁적이라고 말하는 젠슨 황. 마스터 플랜 3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젠슨 황은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다시피 엔비디아와 젠슨 황은 30년 동안 수많은 폐업위기 속에서 공룡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겨왔습니다. 끝없이 성장하는 젠슨 황이 내일 모레 환갑이 돼서 인생 최대의 맞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연합은 지금까지 만난 상대와 차원이 다른 상대입니다. 그들도 엔비디아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이기면서 엔비디아와 똑같이 진화한 현세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조직 문화를 가진 빈틈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둘 다 형태는 다르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경쟁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둘이 펼칠 업계 표준을 향한 경쟁이 앞으로 인류 문명을 진화시킬 경이로운 승부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둘의 경쟁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젠슨 황의 도전 정신은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후발주자고 수년 동안 적자 사업인데 결국 유리한 점을 찾아서 흐름을 가져오고 파트너십으로 데이터 문제도 해결하면서 게임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역시 이기는 법을 아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도 굳이 자율주행을 안 해도 매출만 생각한다면 사실 돈 벌 곳 많거든요. 젠슨 황도 정말 이 시대 진정한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결과에 어떻든 젠슨 황의 도전은 혁신을 가져올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뭔가 여운이 남고 기대가 되겠지. 사실 이번 영상은 다음 편 예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가 업계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다루려 합니다. 전략적으로 봐도 이건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